이전 시간과 이어서 두 번째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독 중 염소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염소 소독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이며 염소 소독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소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H2O와 염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차염소산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염소 이온은 살균력이 없으며 메탄과 반응을 하게 되어 트리할로메탄이 발생됩니다. 이 트리할로메탄은 유해 물질이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물질입니다. 또한 이 차염소산이 또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차염소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차염소산과 차염소산 이온은 살균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살균력이 존재하게 되면 크기가 얼만큼 차이가 나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차염소산과 HOCl과 OCl- 차염소 이온을 대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차염소산 이온의 80배를 해준 것이 차염소산이 됩니다. 즉, 차염소산은 OCl-보다 80배가 더 크게 되고 우측에 살균력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HOCl은 OCl보다 크며 또한 OCl은 클로라민보다 큽니다. 참고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HOCl과 OCl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분포가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표를 보게 되면 pH가 4로 갈수록 HOCl은 포화 상태가 되며 pH가 10에서 11 정도가 됐을 때가 차염소산 이온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살균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pH를 낮게 유지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럼 그에 대한 특징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소독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잔류성이 길기 때문에 최종 살균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HOCl은 OCl-보다 살균력이 80배가 큽니다. 세 번째, pH가 낮을수록 HOCl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살균력은 증가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응 시간이 길고 온도 및 주입 농도가 높을 때 살균력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살균력도 증가하게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살균력이 증가하는 만큼 트리할로메탄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 양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주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한 살균, 유기물 산화, 악취 제거가 목적이며 암모니아와 HOCl이 반응해서 클로라민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알로 메탄이 생성되어서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죠. 다음 개념 잡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주입량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염소 주입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염소 요구량 더하기 염소 잔류량을 더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염소 주입량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개념 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 공장에 최종 방류수 4000m 3승 per day에 염소를 60kg per day로 주입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염소 주입 후 잔류 염소량이 3mg per 리터였다면 이때 염소 요구량은 몇 mg per 리터인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배운 것은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 더하기 염소 잔류량이었기 때문에 염소 요구량은 염소 주입량 빼기 염소 잔류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단위는 모두 통일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mg per 리터로 통일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주입량은 60kg per day이고 방류수는 4000m 3승 per day이기 때문에 염소 투입량을 방류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터 3승은 리터로 바꿔주고 이 킬로그램은 그램으로 미리그램으로 바꿔주게 되면 15mg per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잔류 염소량은 3mg per 리터였기 때문에 염소 요구량은 염소 주입량인 15에서 잔류량인 3을 뺀 12mg per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즉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독에는 오존 소독도 있습니다. 오존 소독의 특징도 잘 출제되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존 소독의 특징은 뭐냐면 잔류성이 존재하지 않고 염소 소독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입니다. 따라서 최종 처리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여 현장에서만 생산을 하고 산소의 동소체로서 HOCl보다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특징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응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응집이란 제타 포텐셜을 감소시키고 반더르발스를 증가시켜서 응집이 되며 응집제를 투여하여 응집제끼리 뭉치게 합니다. 대부분 입자들은 제타 포텐셜, 여긴 2예요. 제타 포텐셜이 가지고 있는데 이 음전화끼리를 갖고 있게 되면 입자들끼리 뭉치지 못하고 튕겨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플러스 전하인 반더르발스 힘을 증가시키게 되면 입자끼리 응집이 되어 뭉치게 돼서 침전을 할 수가 있죠. 자, 2-2의 종류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도 황산 알루미늄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황산 알루미늄은 폐수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적정 pH 폭이 좁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철염에 비해 플럭이 가벼운 특징이 있죠. 자, 철염에 비해 플럭이 가벼운 것은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응집해서 침전해야 되기 때문에 플럭이 무거울수록 좋은 침전제라고 볼 수 있죠. 응집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다음 폐수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기응집제인 황산 알루미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되어 있네요. 첫 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결정은 부식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하다. 그렇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철염에 비해 적정 pH 폭이 좋습니다. 적정 pH 폭은 한 5에서 8 정도로 좁은 범위를 띠고 있지만 이 숫자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그냥 pH 범위가 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맞는 보기고 세 번째, 저렴하고 무독성으로 대량 주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염에 비해 플록이 가볍죠. 그래서 침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응집제 PAC도 있고 염화 제2철도 있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3 자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었던 문제죠. 자테스트란 무엇이냐면 응집제 투입량 대 상징수의 SS 잔류량을 측정하여 최적의 응집제 투입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시험관을 두고 한 번은 pH를 통일하고 한 번은 응집제의 종류를 통일하고 한 번은 응집제의 양을 달리하거나 통일하여서 적정한 pH, 응집제의 종류, 응집제의 양 등을 결정하는 테스트입니다. 또한 실험 순서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완속 교반과 급속 교반이 나와 있습니다. 완속은 말 그대로 느리게 교반하는 것이고 급속 교반은 빠르게 교반하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완속 교반은 응집된 입자의 플럭화를 촉진시키며 급속 교반은 응집제를 하수에 분산시켜 입자를 불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교반을 할 때는 먼저 급속 교반을 하여 하수에 분산시켜 입자를 불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완속 교반을 시켜 응집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완속 교반을 한 다음에 급속 교반을 하면 거꾸로 응집시켜 놓은 것들이 마구 풀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급속 교반을 한 후에 완속 교반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산화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1 펜톤 산화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펜톤 산화법도 출제가 자주 되었던 것입니다. 자, 펜톤 산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산화수소수와 황화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며 OH 라디칼을 이용한 처리법으로 pH가 3에서 4.5 정도의 범위에서 반응한다 라는 걸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해 물질 처리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유해 물질 처리 방법은 먼저 크롬 함유 폐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함유. 크롬 함유에서 먼저 처리를 할 때는 육가 크롬이 있는데 이때 이 육가 크롬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적정 pH인 2에서 3을 유지하여 삼가 크롬으로 환원시킨 후에 중화 과정을 거쳐 알칼리를 주입하여
수산화물로 침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pH는 9가 되겠죠. 왜냐하면 수산화물은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안 함유 폐수의 처리 방법은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3의 카드뮴 함유 폐수 또한 4-4의 비소 함유 폐수도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 다음 시간은 생물학적 처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